이번에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안 되는 것 같고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마음을 못 정한 건지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갈라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한다며요. 평일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은 자, 우리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저 밤을 새서 도시락 먹으면서 합시다. 빨리 결론 내립시다. 국민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1-2시간, 2-3시간밖에 안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나 자료 좀 검토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는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조금 더 내가 좀 자료 좀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고 네. 법적 논리를 좀 다 따져보겠습니다. 이 평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돌아가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 정리하고 다듬어보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계속 이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의로 지연을 시키니까. 그게 아니면은 네. 이렇게 급한 거를 왜 2-3시간밖에 평의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좀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 26일 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나눌 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자.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겠죠. 유죄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 나왔네? 아이고. 그러면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까? 그렇게까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방송 뭐 진보 쪽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보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과 다르게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네. 나는 보수 성향 사람인데 난 이재명 평소에 싫어했어. 근데 유죄로 날아갈 줄 알았더니 무죄로 돌아왔네. 조기 대선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90%네. 그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거나 아니면은 평결이 안 나오도록 선고가 안 나오도록 시간 끌어야 되겠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요, 네. 지금까지 시간 끌어온 거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만 갖고 판단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냥 다른 본인의 의도가 있다. 무슨 삶의 기반, 이념, 성향, 철학, 가치관 이런 것 갖고도 같이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뭘 낙관을 하지 못하겠어요. 다음 주엔 나오겠죠? 잘 모르겠어요. 4월 18일 전에 나오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한 건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이 약해요, 장 소장님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십시오. 자, 4월 시장은. 18일 전에 무조건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믿음을 저도 그렇게 가지세요. 믿어요. 네. 실제 생각인 거 아니면 점지가 내려진 건가요? 네. 핸드폰으로 굴려가지고. 네. 아니, 저는 장 소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앞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분들이 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각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거 있냐? 없어요. 네. 다들 들었대요. 누가 얘기했냐? 그것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 장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를 제가 송채겸 반장님한테 얘기하고 네. 송채겸 반장님이 다시 장 소장님한테 얘기하면 장 소장님이 들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네. 볼 때.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까지 늘 얘기했던 건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언제 나올지 모를 거다.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 예, 지금도 평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 그럼 언제 평결합시다라고 누군가 얘기하고 거기에 누군가 반대하고 며칠 합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언제 하는 줄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 왜 이렇게 늦어지냐? 저는 장 소장님의 추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건 뭐냐면 1-2시간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을 평일을. 한번 할 때 예. 보통 2시쯤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한두 시간 한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길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문영배 지금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의 성정으로 유추해 보건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기다리는데 2시간 하고 아유 배고프니까 그만합시다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누군가 거기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유추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래 못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명일 그래요?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어요. 뭐 네. 저는 한두 명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걸 봐서는 그래서 좀 길어지고 있다. 근데 그분이 난 기각할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그냥 이것 좀 더 봐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딱 파면 기각 이 한 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십 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실관계.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 체포가 있었느냐, 국회 봉쇄냐, 국회를 그러면 김현태 단장 얘기로 케이블 타이로 남들이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거냐, 이런 판단들. 네.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소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재판에서 만약 다르게 돼요. 그럼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되게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늦어지고 있다인 건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사회 갈등도 심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느끼겠죠. 네. 워낙 심하고 또 내가 여기서 정말 그렇잖아요. 정치인 체포가 있었어.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라고 적었는데 법원에서 없었는데 라고 만약 나온다면 네.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증거 인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잠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명분 삼아 저는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명분 그런 걸 삼아서. 명분 삼아 한두 명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지연시킬 수 있다. 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 이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네. 실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무산되거나 애매한 그럼 6인 직무정지 체제가 되는 상태가 거잖아요. 그렇죠. 네. 6인 체제에서 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인 체제면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대통령의 더군다나 2025년에 군대를 선관위와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걸 한 명만 기각이나 각하견을 내도 무산되는 네. 기각이 되는 6인 체제에서 판결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전에 빨리- 무조건 해야 된다. 그 그건 전에 헌재 할 의무다. 근데 빨리 진짜 하루속히 네. 제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나 기각 결정 안 돼요. 그럼 장 소장님, 저런 대통령 어떻게 복귀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러게 살아요? 말입니다. 장 소장님이 계속 이제 말이 안 돼. 비행기표 네. 혹시나 뭐 빨리 결정이 돼야 되게 샀다 취소했다 그러나 봐요. 지금 누가요? 수수료 엄청 나가고 있어요. 이제 비행기표 취소하느라고. 왜냐면 만약에 그럴 일은 전 없다고 본다. 만약에 네. 기각되면 이제 회유로 뜨려고 지금 계속. 아니 근데 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져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한덕수. 네. 당연하잖아요. 비상금 요건이 안 맞는데요? 막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가만히 있겠냐고. 잘라. 한동훈. 네. 네가 비상계엄을 막았어. 어? 네 나쁜 그 사람들이 원투잖아요. 그냥 100명은 있어 앞에. 그럼 전세기 뛰어야 되겠네. 전세기 천천히 같이. 가셔도 된다. 천천히 가도 돼. 그냥 한 2, 3일은 여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근데- 2심 판결 보고 대통령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뻔히 물론 상상이죠. 유추죠 유추. 봐봐 내가 그래서 판사들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판사 거기 저 유진교에서 무죄준 판사 이름 넣어놨잖아요. 네. 누구지? 그 저기 뭐냐 사령관들끼리 이분은 누구지?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모르는. 네, 판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딱 하고 그래, 그러니까 판사들도 자식 다 잡아야 돼. 그랬더니 옆에 뭐 누구 측근들이 그랬죠. 아 그때 맞았네요. 그러고 왜 판사까지 잡냐 싶었는데 이분은 망상에 빠져 있는 자여서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해. 두 분 다 빨리 해야 사실은 돼요. 당연히 이제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을 보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갈렸잖아요.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대 0으로 인용이야라고 얘기하던 분들도 살짝 1대 7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대 맞아요. 6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죠. 김성훈 처장. 네, 구속영장. 이것도 구속영장도 그냥 기각했죠.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각하 결정을 2명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예측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기각돼 있고 이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돼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졌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분석적으로 더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2심 재판부처럼 더 쪼개서 보면 사실은 저는 계속 기각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의결 종족수 문제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차의 문제에서 각하결을 낼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네. 다만 기각과 각하가 있으면 기각이 많으면 기각이다 이거는 기각만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보면 아닌 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각이나 그러면 각하도. 그렇죠. 이견이 그러면 이견이 있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는 미리 예단을 했던 거죠. 제 예단도 틀렸는데 국문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쨌든 그 전에 취재의 감사원장 낼 때처럼 단일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처럼 한 방 놔주는 한덕수 총리 기각에서 네.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선도 좀 깔아줄 거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틀렸죠. 네. 그 예상이 틀렸을 뿐이에요. 원래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견이 있고 사실관계 그 전에 헌재 윤 대통령 놓고 보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데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분석으로 기각의 놓고 보면 논리가 사실은 그렇죠. 있기가 좀 없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맥시멈 있으면 각하 논리가 한 명 정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 한 명도 저는 헌법재판관에 걸맞지 않는 헌법을 다룰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걸로 각하를 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알 수는 5천만 원 없다. 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다. 네, 전망하는 게 좀 진짜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면 석방된 싫어할 이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기하지 아니. 말라고. 뭐예요?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 안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단식 중인 지지자와 전화 통화까지 했다.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단식을 이제 중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식을 중단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통화까지? 아니 이거는 했다고 그냥 보세요? 네. 좀 관대하게 봐줍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해주고 싶은 게 네. 막 매일 메시지 내고 영상 찍어가지고 옛날처럼 막 싸우자 지켜주세요. 이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네. 그냥 점수 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전화 통화하시라. 고맙잖아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는데 그 통화한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제발 요것만 하세요. 막 그 지지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더욱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을 만들어주진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하여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가증스럽죠. 가증스러운데 네.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비상경을 하냐. 이거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됐던 일인데 네. 가증스럽고 또 하나는 멍청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멍청하다는 뉘앙스는 좀 그러니까 바보다고 할게요. 네. 그걸 바보로 다시 고쳐주세요. 네. 이미 생방송이라 다 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제가 의도하신 거죠? 그럼 제가 멍청이란 말은 어떻게 빼죠? 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번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부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근데 어쨌든 뭐 가증스럽죠. 다만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 알아서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 에피소드 전해주세요. 해프닝. 별로 해프닝 넘어가요. 정도로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은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총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일단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네. 뉴스에 나오기 위한 것이다. 좀 강한 발언을 해서 네. 지지층에게 역시 그래도 뭐 이현주 의원이 멋있네. 뭐 제가 그냥 제 분석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총사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 다시 치르면 자기네들이 200석 넘기니까. 아, 그 정치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득 네. 없으면 총사퇴 하겠어요? 바보 같은, 죄송해요. 저, 지금 오선인, 억지로 말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선인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비슷한 주장을 하셨지만, 지금 총선거 다시 치르면은 뭐 국민의힘이 더 쪼그라들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 얘기하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응하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근데 실현 가능성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굳이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불안감인데 그래, 맞아요. 물론 이제 분노도 있어요. 그 분노에 대응하는 발언이긴 한데 사실은 분노 많지만 정치인들은 이 분노를 좀 더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분노가 당연하죠. 다들 뭐 저희 집에 있는 분도 엄청 분노를 해요. 네. 가끔 저한테 그 분노가 날라와요. 굳이 내가 무슨 잘못이냐. 피해를 보시는군요. 네. 반찬도 달라져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통영해인이 강력 추천하는 장어 두루치기입니다. 100% 국내산 바다장어에 30년 전통 부산 로컬 장어 맛집의 비법 양념으로 맛을 더했습니다. 곁들이기 딱 좋은 시락국은 진한 멸치 육수에 배추 시래기를 듬뿍 넣어 맛있게 끓였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카드도 캐시백 포함 최대 29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 박성태 실장님이 부럽네요. 왜요?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반찬을 안 해줘. 아, 여긴 아예 없나요? 반찬을 안 해줘. 아니, 근데 박 실장님 김치만 있어도 잘 드신다면서요? 잘 먹어요. 좀 김치만 있어도. 훌륭하시네요. 부러워. 김치의 개수가 달라졌나요? 김치찌개 있고 김치 있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급적이면 4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계좌 연관성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해요. 자, 못해요? 금감원 이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의심스러운 계좌가 있으면 뭐 이렇게 불러다가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계좌 추적도 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거래가 된 계좌만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관련된 거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은 들여다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봐봐요. 그건 저희가 뭐 조사 왜 해요? 막 그런 수준으로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라는 거는 뭐 조사해봤자 별게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네. 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하죠. 이미 벌써 한 2주 전쯤인가요?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의원의 질문에 답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좌 조사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나요? 잠깐 한숨 쉬고 조금 있다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의원이 그냥 넘어가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말을 안 했을 때 그거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니까 굳이 얘기를 했고 그 정치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조사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얘기던데 그걸 아예 단정해서 아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미. 스크린 하려는 것도 배제됐다는 것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는 허위사실 공표로 걸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그런 의미였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정책적인 의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요. 아니, 의견 표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적인 의견으로. 정책적인 그게 의견. 어떻게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정책적인 의견,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견. 네. 이거는 그래서 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근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대통령실과
여권의 어떤 분위기에 맞춘 네. 다시 지금 와서 그건 아니다. 연관성이 지금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자기의 말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돼서 그걸 수정하는 정치적 의사표명이라고 봐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요? 네, 조사하는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예요. 금융감독 원장이. 자, 이거 조사하지 마. 알았지? 내가 이제 가이드라인 쳤잖아. 없다고 했잖아. 그들 조사해가지고 굳이 밝혀낼 필요 없어. 이런 경고성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공적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네. 의혹이 있고 그러면은 빨리 검찰로 넘겨야 된다니까. 금감원에서 갖고 있어봤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정리해가지고 조사한 거 그냥 원론적인 거를 빨리 검찰에 넘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압수수색도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그래가지고 증거 확보하지. 지금 다 증거인멸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건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복현이. 그리고 검찰에 가면 금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서 같이 수사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직 검사에 뭐 그걸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시간 끌기 작전. 근데 금감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검찰에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금감원 바뀌면 바로 해요. 네? 정권 검찰 바뀌면 바로 한다. 그렇지, 검찰은 하겠지. 이제 바뀌면. 정권 바뀌면 한다. 하겠죠. 지금은 아닌가요? 정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 할 거예요. 파면 이후부터 뭔가 움직임이 네.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은 만약 검찰에 신이 있다면 A팀, B팀을 두고 이쪽 정권일 때는 A팀 빼서 B팀 너희들이 가서 해. 네. 근데 정권이 없다 보면 자 B팀 빠져. A팀 너희들이 가서 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A팀, B팀이 나눠져 있다. 검찰에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도 시끄러워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2명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EBS의 신동호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BS는 좀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출근도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인 의결을 하는 체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계속 잘못됐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 그다음에 이 신동호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아끼는 본인이 직접 사랑하는 후배라고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인데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문제, 이해 충돌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알박기죠. 알박기다. 내 사람 챙기기. 사랑하는 후배를 사장 자리에 앉혀주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무슨 대법원 판결이 어쨌든 2인 체제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이런 논란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신동호 씨가 기자였을 때 저 되게 팬이었어요. 그 맞아요. 유명했죠. 아나운서로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정치권에 오면서 많이 과거도 부정되는 느낌이 들어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되게 정말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순발력도 있는 분이었는데 네. 괜히 참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기에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상황 관리만 원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장 소장님이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아끼는 후배 신동호를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선배 이진숙의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나는 투쟁인 것 같아요. 신나는 소재? 왜요? 신나는 투쟁. 네. 이진숙의 신나는 투쟁. 네.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부 얘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듣고 일단 수용을 떠나서 일단 듣고 이런 점을 국민들이 지적했구나.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 각 장관들 이런 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잖아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송채 반장님도 현장에서 볼 때 보면 다들 해명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지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이런 걸 즐겨요. 논란을 즐긴다 오히려. 다들 네. 본인이 이런 걸 기회로 내가 진정한 투사야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해요. 지지층을 그거군요. 향해서. 지지층을 향해서. 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가 잘 싸우죠. 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장관들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사들이 지금 장관에 대해서 이끌고 있으니 네. 투사들은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투견장이라도 만들어주든지 거기서 싸워야지 왜 장관이 돼서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해요.
물론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이미 대법원은 판결 이렇게 났고 이준수 위원장 저도 기각될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임명된 지 하루 이틀 만에 된 거는 탄핵 소추가 된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죠. 네. 저는 필요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4대 4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 좀 겸허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슨 소리야? 난 싸울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파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지자들을 향해 내보이려고 한다. 뭐 이런 한마디만 더 하셨습니다. 할게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임기 말에 알박기 한 거 저 잘못됐다고 비판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무리한 알박기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EBS의 보직 간부들 54명 중에서 52명이 보직을 사퇴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거기 가봤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EBS가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신동호 전 아나운서 실장인가요? 교육할 게 뭐가 있는지 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분이 오히려 그 받아야 시청자이면 되지 뭘 또 네. 사장까지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